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누가 했겠습니까? 1.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중공 제조업 침몰할 거다. 2. 2번. 중공에서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거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일본 교세라 CEO인 히데오 타니모토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할 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말은 제가 작년 4분기부터 수시로 이렇게 말해온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세라는 원래 도자기 회사였습니다. 도자기 회사. 그런데 기업 변신 성공해서 지금은 각종 반도체 장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세라믹 소재 글로벌 점유율 70% 차지하는,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선수입니다. 교세라.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한 8억 4,600만 달러라는데 전년비 마이너스 3.9%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 반도체 전쟁으로 교세라가 연간 영업이익 한 31% 정도 금년에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할 때, 분기 보고할 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히데오 타니모토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중공에서는 첨단 반도체 앞으로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 그러니 하이엔드 제품은 안정적으로 제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첨단 칩 사용 안 하는 공산품 있겠습니까? 그 다음 중공에서 생산해서 중공 밖으로 수출하는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중공 내수 시장을 타깃으로 생산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미 중공의 임금이 너무 올라 버려서 비용도 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공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중공의 임금이 엄청 올랐다 이 부분도 대략 제 기억에 한 3년 내지 4년 전서부터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 차례 제기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생산성 고려할 때 중공 임금은 미국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임금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비싸다 이런 것도 지난 한 3, 4년 전에 데이터로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도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세라도 제조 설비를 중공 밖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급망 분산시켜야 될 것 같고 중공 임금 상승에 대응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서 교세라도 중공에 있는 제조 설비 중공 밖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술 전쟁에서 자유롭고 임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프리카도 아닐 테고요. 남미로 가지도 않을 테고 너무 머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결국 동남아시아 아니겠나. 동남아시아 적절한 곳 아니냐. 아니면 인도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일본하고 네덜란드도 미국의 수출 통제에 이제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또 교세라 CEO가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세라 CEO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인데 지금 일본 기업들이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느냐. 엑스트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Not to ship, 싣지 말아요. 선적하지 마라 이겁니다. 수출하지 마라 이겁니다. Not to ship, non-cutting edge tools. non-cutting edge tools. cutting edge tools. edge tools가 이게 첨단 제품이니까 첨단 제품 아닌 것도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미국이 금지하는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로엔드 제품까지도 하여튼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공에 수출하지 말 것을 일본 기업들이 요구를 받고 있다. 누구로부터요? 일본 정부로부터 이런 겁니다.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이 반도체 전쟁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 사진 보시면은 22일 기준으로 코스피,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파란색 HTD라는 것은 이전 최고점에서 하락률을 나타내고요. YTD는 1월 1일 이후 수익률인데 지금까지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보다는 회복이 약간 빠른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지금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하니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 21일에 마이너스 2.5% 하락했던 그 나스닥이 22일에는 0.13%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3.31% 하락한 후 어제는 마이너스 0.48% 추가 하락했습니다. 즉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은 이제 시작이고 최소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가 지금 이후부터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요거 아주 흥미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전형적인 기레기 기사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악마의 편집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 한기영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전 평소에 한국 언론 거의 안 보는 편인데 우연하게 이렇게 구글이 막 강제로 이렇게 퍼뜨리는 거 있죠. 그러면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일괄 삭제해버리고 그러는데 삭제하기 전에 저 제목이 확 낚여갖고 할 수 없이 제목 때문에 클릭해서 결국 수십 초 낭비를 했는데 짜증나네요. 내용이. 제목 보십시오. 중공 반도체 역대 최다 5,700여 곳 폐업했다고 그러면서 미국 제재 때문에 무너지는 반도체 굴리기 제목을 이렇게 딱 달아놨으니까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본 건데 내용은 지금 정반대라는 겁니다. 내용은 정반대. 와, 완전 사기 아니야 이거. 중공에 신설되는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지금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신설 회사 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중에 일부 망한 기업 수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폐업 비율을 고려하면 오히려 급감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목을 그러니까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공 반도체 스타트업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정반대로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기레기죠 저거. 그런데 기사 본문에서 제시한 저 통계도 결국 논리적으로는 저는 쓰레기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나온 통계가 22년 상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나온 그 숫자를 기초로 제가 그림 그린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22년 상반기까지 결과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쟁은 10월에 선전포고 됐잖아요. 그래서 23년과 24년까지 중공의 반도체 기업 창업 폐업 추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2년 상반기까지의 데이터는 그냥 역사적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저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저 기사는 그냥 기레기 낚시 기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운임지수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 보시죠. 여러 번 본 사진인데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지금 대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컨테이너 해운업은 지금 불황 시즌에 돌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컨테이너 해운업계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트레이드 윈즈에 떴습니다. 벨기에 선사인 CMB가 22년에 중공의 칭다오 조선소에 6,000 TU 컨테이너 12척을 작년에 발주했는데 최근에 6척 합의 취소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척은 지금 공사 중인데 요 공사 중인 거 인도 기일도 연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소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픕니다. 일감 날아가고 일해놓은 거 돈 인도를 해야지 돈을 받잖아요. 잔금을 받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해운업 불황의 영향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여기 이제 살짝 긴장되면서도 이제 주목이 되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지금 해운업이라는 게 배달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택배하는 거 아닙니까? 택배. 배로 택배하는 거 아닙니까? 큰 배로. 그래서 배달 장사를 계속 하겠다면은 친환경 선박 새로 건조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장사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벌어놓은 달러를 배값으로 조선사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것이고요.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없으면 그러면 땡빛을 내서라도 배를 만들어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배 갖고는 장사 오래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위권 선사들 중심으로 시장 재편 즉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지금 컨테이너 선박도 가격이 폭락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한 중국 컨테이너 선박 헐값에 줍줍 이렇게 매입하는 열풍이 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조준사 입장에서는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